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한 작가의 말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정유정 작가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랑은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길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란히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처음 그 문장을 만났을 때 마음속 깊은 곳이 뜨끔했어요. 제가 그토록 쫓아다니며 헌신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사랑이라기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연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조용한 저녁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밀어두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감정은 그렇게 조용히 남아있다가 우리가 가장 약해진 틈을 타 다시 피어오르곤 하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그 감정들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마주하고 들여다보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야말로 진짜 치유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당신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 영상은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애씀이 사실은 가장 매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일 수 있다는 조금은 아픈 고백이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카톡창을 열었다 닫았다,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다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봤다가, 그런 식으로 하루가 다 지나가던 시절. 그런데요, 그게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어느 날 문득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요. 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보다 조용히 중심 잡힌 사람에게 더 큰 반응을 보여주곤 해요. 여자는요, 그런 중심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요즘 누군가를 향해 너무 많은 걸 주고 있다면 잠깐 멈춰도 괜찮아요. 당신이 쏟는 그 에너지의 방향이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하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고요? 결국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원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야기 괜찮으셨나요? 만약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툭 하고 건드렸다면 꼭 아래 설명에 있는 팟캐스트 영상들도 들러주세요. 비슷한 이야기, 더 깊은 감정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로 당신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한 여자를 너무 열심히 쫓아가다 결국 그 사람을 놓쳐버린 경험 있으세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먼저 카톡 보내는 건 항상 나였고 모든 데이트 계획도 내가 다 짰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 존재를 계속 알리면 언젠가는 내 진심이 통해서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다가갈수록 그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점점 차가워지는 그 사람의 태도에 혼자 남아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며 밤새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배우잖아요.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너의 가치를 증명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어내라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상대를 쫓으면 쫓을수록 내 손에 있던 힘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관계의 변화는 선택받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나 자신을 먼저 선택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떻게 남자들이 굳이 쫓아다니지 않고도 여자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왜 요란한 추격보다 고요한 침묵이 더 크게 울리는지,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매력적인 자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왜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인지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남자들은 여자를 쫓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그들의 존재감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존재감은 화려한 제스처나 비싼 선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롯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즉 내가 바로 이 게임의 상품이다라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는 남자는 이 원리를 알아요. 그는 자신에게 올 운명을 억지로 뒤쫓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그 자리에 나타나고 세상이 그에 반응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진짜 힘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아요. 경쟁하지도 않죠. 그저 강력한 중력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올곧게 정렬되어 있고 당신의 말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며 당신의 행동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반영할 때 당신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자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느껴요. 아, 이 남자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여자는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이나 반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의 의도, 우리의 반응,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준뿐이죠.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당신의 자존감이 자신의 인정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대체 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중심이 잡혀있고 평온할까? 왜 다른 남자들처럼 나를 쫓아다니지 않지? 그리고 그 궁금증 속에서 매력이라는 감정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갑자기 당신에게서 멀어지거나 소위 말하는 밀당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평범한 남자는 여기서 패닉에 빠져요. 그녀의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존재감의 힘을 아는 남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이건 앙심을 품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이에요. 그의 에너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이미 내 모습 그대로 온전히 당신 앞에 섰다. 그런데도 내가 머물 자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나는 그 싸움을 하지 않겠다. 바로 그 조용한 강인함이 잘 꾸며진 그 어떤 장문의 카톡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게 됩니다. 존재감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능동적이고 강력한 힘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나도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원칙에 따라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아닌 안정감을, 통제가 아닌 일관성을 말이에요. 이런 에너지는 세상에 정말 드물기 때문에 한 여자가 그런 남자를 만나면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온몸으로 본능적으로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누군가를 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목표와 삶의 목적에 깊이 연결된 남자는 타인의 인정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 않아요. 그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흘러들어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격을 압도하는 존재감의 힘이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주는 남자는 스스로의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무언가를 뒤로 살짝 감출 때 이건 상대를 조종하려는 전술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을 반영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에서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욕망이 자라날 공간이 생기는 거죠.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짜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공유하죠. 이건 게임이 아니라 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더 많은 관심과 칭찬, 그리고 시간을 쏟아부을수록 여자가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행동은 신비감을 희석시키고 감정적인 긴장감을 제거해 버립니다.
한 남자가 항상 옆에 있고 항상 자신의 에너지를 조건 없이 쏟아붓는다면 그는 강인함이 아니라 결핍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네가 있어야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역학은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감으로 관계를 이끄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힘은 시끄럽지 않아요. 조용하고 통제되어 있죠. 아껴두는 기술을 이해하는 남자는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무리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무례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고 차가운 게 아니라 의도적인 겁니다. 불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은 장작을 한꺼번에 넣으면 시커먼 연기만 나고 불은 곧 꺼져 버립니다. 너무 적게 넣으면 온기가 사라지죠. 하지만 적절한 균형은 오랫동안 따뜻함을 만들어냅니다. 여자들이 끌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무제한적인 접근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낸 연결감.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열정에 노예가 된 자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그녀가 곁에 머물게 할 목적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을 홍수처럼 쏟아붓는 대신 그 감정들을 조절하세요.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선에서 베풀고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조차도 당신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맹목적으로 쫓는 것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두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고 칭찬을 남발하며 몇 시간마다 뭘 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한 명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며 현재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들이 헤어지고 나면 그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의 일, 그의 취미, 그의 세상으로 말이죠. 끊임없이 안심시켜 달라고 조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그리워할 시간을 주죠. 자, 그럼 밤에 그녀가 잠 못 들고 생각하게 되는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부담스럽게 자신을 밀어붙이던 남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궁금증을 남긴 남자입니다. 불꽃을 피울 만큼은 주지만 그 불꽃을 꺼뜨릴 만큼 과하게 주지는 않았던 바로 그 남자. 무언가를 아껴두는 것은 결코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죠. 당신은 상대를 일부러 애태우거나 없는 척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내어주는 것들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기 전에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깊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깊이가 마치 한 권의 좋은 책처럼 서서히 펼쳐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여자를 쫓지 않고도 영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힘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 자신이 곧 힘이 되니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건 단순히 연애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당신이 발을 딛는 모든 공간에서 당신이 어떤 자세로 스스로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종류의 자기력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혹은 당신이 이 길을 의도를 가지고 함께 걷고 있다는 의미로 추격보다 존재감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남자들이 들어야 할 이 이야기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감정적 분리입니다. 이건 무관심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진정한 감정적 분리란 당신이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척 연기하는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반드시 결과를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태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하게 뛰어들지 않는 남자에게는 조용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는 억지로 관계의 결말을 보려 하거나 억지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그저 공간을 열어두고 지켜보며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멀어지는 기미를 느끼면 평정심을 잃기 시작해요. 더 자주 카톡을 보내고 더 자주 전화를 걸고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 힘을 쓰죠. 그들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를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해요. 당신이 그녀를 쫓으면 쫓을수록 그녀는 자신이 이 관계에 힘을 쥐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당신의 존재를 덜 존중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쫓을 때 그는 그녀를 재단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남자가 침착함을 유지할 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집니다. 카톡 답장이 늦어지거나 말투가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이때 반응적인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렇게 쌀쌀맞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는 다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자신의 힘을 상대에게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그 불확실한 해답을 쫓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고요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녀가 그의 부재를 느끼도록 내버려두고 그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녀를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구출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죠. 이것이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전혀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그저 모든 감정의 변화에 자신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의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올 운명은 결국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만 집중할 때 찾아오는 평온함.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이고 당신의 존엄성은 다른 누군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협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 자신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녀는 당신에게 다시 끌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불분명해질 때 흔들리지 않는 남자에게는 아주 깊은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는 쫓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좀처럼 느끼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안전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존중받지만 우상화되지는 않으며 관심을 받지만 숨 막히지는 않는 그런 감정 말이죠.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쫓아다니지 않고도 어떤 여자에게든 영향력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이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압박 없는 존재감, 통제 없는 관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랑의 기술을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녀를 억지로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가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남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그녀를 쫓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평화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번째 원칙은 돌아설 줄 아는 힘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런 소란 없이 조용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존심 싸움 없이 요란하게 문을 닫지 않고 떠나는 남자. 굳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남자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희소성이 그를 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죠. 여자들은 애원하지 않는 남자를 반드시 알아봅니다. 그의 내면이 너무나 단단해서 사랑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이런 남자는 상대를 벌주거나 조종하기 위해 떠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평화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계속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일종의 자기 학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진짜 힘은 시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요하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할 필요가 없을 때 찾아오는 그 평온함. 그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 속에 계속 머무릅니다. 어떻게든 대화로 상대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쓰죠. 내가 지금 딱 맞는 그 한마디만 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관계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쫓으면 쫓을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희미해져요. 당신은 자신의 중심을 잃기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그녀의 존중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품위 있게 돌아설 줄 아는 남자는 타인의 인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손에 띱니다. 바로 자기 통제력이죠. 스토아 철학자는 남자의 힘이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능력에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사랑, 특히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고 감정적으로 뜨거웠다 차가워지기를 반복하는 게임이나 무례함이 동반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당신은 한 걸음 물러섭니다.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판단과 성찰,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공간이 당신의 힘이 됩니다. 그녀는 그 공간을 느끼기 시작해요.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진 빈자리는 그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때가 아니라 당신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때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건 잠수가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곳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장문의 카톡이나 감정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 있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머무르지는 않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명확한 답을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과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는 남자들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돌아설 때 당신은 그 익숙한 패턴을 깨트립니다. 당신은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당신의 빈자리를 다른 시끄러운 것들로 채우려고 애쓴 한참 뒤에도 당신의 존재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릴 겁니다. 당신이 했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요. 당신은 애원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으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얻기 위해 자존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불확실성의 경계에 서서 여기서 돌아서는 것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남자는 결코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진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곁에 있을 때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여자는 그의 부재가 보여주는 강인함에 오래도록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 때문에 돌아서야만 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간단하게 저는 추격보다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깨달음이 필요한 다른 형제에게 공유해주세요. 진짜 힘은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코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니까요. 5번째 원칙. 자기 통제력은 자석과 같습니다.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죠. 그리고 바로 그 절제 안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그 카톡을 보내지 않을 때, 상대의 반응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을 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도록 내버려 둘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자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남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는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대부분의 남자들과 구별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자신을 변호하고 싶을 때, 이 순간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참아내는 그 행동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무시당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안심하고 싶어서 상대를 조르고 너무 많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며 노력으로 그녀의 관심을 되찾으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노력은 항상 매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것이 감정적인 약점에서 비롯될 때 말입니다. 진짜 매력적인 것은 통제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당장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통제력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당신의 힘이 됩니다. 쫓아다니는 대신 당신은 관찰하기를 선택합니다. 관심을 요구하는 대신 씁쓸함 없이 그 관심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 조용한 절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긴장감과 끌어당김을 만들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그녀가 왜 이 남자는 나에게 더 이상 노력하지 않지? 라며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학의 전환이 바로 힘의 균형을 뒤집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고 애원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행동이 당신 자신을 바꾸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지켰고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강인함이야말로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추격은 요란한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굳건한 고요함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이든 영향력을 얻는 남자는 상대를 쫓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잡을 뿐입니다. 그는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녀가 자신의 에너지가 사라진 빈자리를 느끼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반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자기 통제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6번째 원칙은 설명이 필요 없는 확신입니다. 진짜 자신감은 스스로를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는 타인의 인정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일일이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여자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남자와 이미 자기 자신과 온 하나가 된 남자 사이의 차이점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런 종류의 차분한 확신감, 이건 정말 드물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것을 깊이 존중합니다. 이게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분노 때문도 아니고 상대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것이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건 아니다 싶은 관계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죠. 그녀는 당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기도 하죠. 이때 자신을 설명하거나 이해받으려 하거나 당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은 그저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당신의 결정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게 놔두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남자와 당신을 구분짓는 지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타인의 인식이 아닌 우리 자신의 원칙의 뿌리를 내리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선택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동의해줘야만 괜찮다고 느끼는 그 필요성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되찾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거기서 태어납니다.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아는 것이죠. 나는 내 가치를 알기 위해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절대 흉내낼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특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길게 설명하고 쫓아다니는 남자들에게 익숙한 여자들에게는 아주 깊이 느껴집니다. 남자가 이처럼 단단한 확신 위에서 행동할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은 느긋해집니다. 그는 허둥대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으며 신중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여자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자석처럼 강력합니다. 당신이 이해받기 위해 너무 애썼던 시간들을 돌이켜보세요. 아마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하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을 수도 있고,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침묵이 오해받는 대신 존중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굳이 명확한 답을 얻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존중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이 잡힌 남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는 과도한 설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닌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쫓아다니지 않고도 어떤 여자에게든 영향력을 얻고 싶다면 그녀를 설득하려 들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말고 그 안에 굳건히 서세요. 변명 없이 당신의 선택을 책임지세요.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남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그녀가 잊지 못할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원칙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게 하라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메아리를 남겨야 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벌주기 위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이 그만큼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남는 여운이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단순히 카톡을 보내지 않는 행위가 아님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무엇이 사라졌는지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부재를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강력한 영향력을 남긴 겁니다. 보세요. 진짜 힘은 쫓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녀가 문득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궁금해하는 그 조용한 순간들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때 그녀의 삶에 가져다 주었던 그 차분한 강인함이 더 이상 그곳에 없으며 다른 어떤 것으로도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릴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차갑게 굴거나 게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아달라고 설득하려 하지 않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구걸하는 남자와 사랑에 영감을 주는 남자를 가르는 차이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종종 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관심으로서의 분리가 아니라 지혜로서의 분리입니다. 분리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스스로를 물러나게 하는 단련을 의미하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쟁하거나 극적인 퇴장을 할 필요도 없죠. 당신의 부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온함과 명확함, 그리고 남성적인 존재감을 주던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부재는 선명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대비는 강력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중심 잡힌 에너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들어주는 당신의 능력, 통제하려 하지 않고 공간을 지켜주던 당신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그 침묵은 오히려 시끄럽게 들릴 겁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곁에서 미소를 짓고 SNS에 사진을 올리고 크게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 당신의 부재는 거울이 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죠. 그리고 그 깨달음, 바로 거기서 힘은 되찾아지는 겁니다. 이건 차갑게 구는 것과는 다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만약 당신이 그녀에게 진짜 당신의 모습, 즉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스스로를 먼저 이끄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비겁함이 아닌 강인함의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녀는 그 변화를 느낄 겁니다. 당신이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마주하는 모든 관계에서 당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존재감이 부재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쫓지 마세요. 당신의 부재가 대신 말하게 하세요. 분노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서 말입니다. 한 남자가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돌아설 때 그는 한 여자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 깨달을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종종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8번째 원칙은 집착이 아닌 목적의식입니다. 한 여자를 쫓는 남자는 자신의 리듬을 잃지만 자신의 목적을 쫓는 남자는 추진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력감을 느끼는 것과 자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자신의 우주의 중심으로 삼는 순간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녀의 기분, 그녀의 관심, 그녀의 인정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고 일단 그렇게 되면 그녀가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감입니다. 그건 집착이고 그녀는 그것이 욕망을 죽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사명을 가진 남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시간은 계획되어 있고 그의 마음은 성장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의 인정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타인의 인정을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를 향해 가득 채워져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여자를 끌어당기는 핵심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해서 당신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그녀가 얼마나 자주 전화하는지, 얼마나 많은 애정을 주는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당신은 그녀의 삶에 한 자리를 내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인 목표에 몰두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업을 일구거나 마라톤을 준비하거나 첫 책을 쓰고 있을 수도 있죠. 당신은 그 목표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일관성 있으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하지만 당신은 그 관심을 즐기기 위해 하던 모든 것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존재감 있게 반응하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굳건히 지킵니다. 연결을 얻기 위해 당신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던 바로 그 한순간이 그 어떤 달콤한 말이나 칭찬, 그녀에게 잘 보이려는 그 어떤 시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구분, 이것이 바로 이용당하는 남자와 존중받는 남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목적의식은 당신의 삶에 맥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치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들죠.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그 에너지는 희소하고 절대 흉내낼 수 없으며 그녀가 그것을 감지하는 순간 관계의 역학은 바뀝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당신 곁에서 함께 걸을 수 있을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매달림으로써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사라져도 함께 사라지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에, 즉 당신의 목적의식에 탓을 내림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목표, 방향성, 그리고 자기 단련. 이것들이 바로 한 남자를 거대한 힘으로 바꾸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힘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끌어당길 뿐이죠. 이제 잠시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관심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방향성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이건 단순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혁입니다. 그리고 그 변혁은 당신의 사명이 다른 누군가의 기분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가장 큰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시거나 저는 이전보다 목적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 당신의 다짐을 새겨보세요. 남자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당신의 단련된 에너지가 어떻게 그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9번째 원칙은 침묵하는 기준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기준이 그 일을 대신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눈에는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는 남자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소음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끊임없는 카톡,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 안에 굳건히 고요하게 서 있는 남자가 가장 크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바로 그 조용한 자신감이 그녀를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긋고 나는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뒤 분노하거나 상대에게 죄책감을 주려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선을 지킬 때 당신은 강력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의 거리두기에 절박함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을 느낄 겁니다. 그녀의 애정을 얻기 위해 당신이 자신을 바꾸지 않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겁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이 다른 종류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쫓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한 여자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차갑게 행동하며 애매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패닉에 빠져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말로 상황을 설명하려 하죠. 하지만 자신의 기준 위에 단단히 서 있는 남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아요.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의도를 드러내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는 명확함이란 쫓아다니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렇게 떠나간다면 그는 그대로 보낼 겁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잃느니 차라리 그녀를 잃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등장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통제력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굳이 옥상에 올라가 그것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절제, 그의 초연함, 그의 일관성이 그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자를 쫓지 않고도 그녀에게 영향력을 얻는 방법을 묻는다면 그 대답은 더 큰 목소리나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당신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 차분함 속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진짜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존재감은 그 어떤 요란한 추격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녀의 곁에 머물 겁니다. 10번째 원칙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평온함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답을 찾아 헤맬 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변할 때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 차분한 존재감, 그것이 상황을 뒤흔듭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생각들의 의문을 품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스토아적 정신의 힘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 때 그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향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차가운 카톡이나 갑작스러운 거리두기 또는 감정적인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보기 드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확인이 필요 없는 남자죠. 그녀는 당신이 움찔하거나 더 다가오거나 명확한 설명을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당신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혼돈에 의해 내 자신이 소유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를 통제하려 애쓰다 공황에 빠지지만 스토아적 남자는 자신의 돛을 조절하고 자신의 항로를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지휘합니다. 그 에너지는 감정적인 힘을 쥐고 있는 데 익숙한 사람에겐 상당히 마음을 동요시키는 경험입니다. 그녀가 멀어졌는데 당신이 쫓아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침묵을 선사합니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 나는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고요함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았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다 자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함이 대신 말하게 놔두었고 그것은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쫓지 않을 때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고 뿌리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당신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당신 존재의 중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종류의 평온함. 당신이 그녀가 익숙했던 규칙대로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추격이 아닌 존재감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원칙은 그녀가 당신에게 오게 하라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가장 강한 원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남자는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는 남자입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고 선택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겁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힘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을 필요로 하는 남자와 확신을 발산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을 때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만한 삶을 구축했을 때 사랑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한 여자가 당신이 그녀의 존재에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 없이도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당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 사람은 뭘 가졌길래 내가 없어도 저렇게 평온하고 침착할 수 있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들어섭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사람은 모든 감정의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도망가는 것을 쫓거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잘 통제하에 있는 것,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주권이 바로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 없이도 존재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 즉 당신의 품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그 공간 안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주는 명확함과 짝을 이룬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 바로 그때 그녀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당신의 초점은 당신 자신을 만들고 성장하고 이끄는 데 두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충분함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여자를 쫓지 않고도 영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야말로 그녀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형제들이여,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에 대한 영향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통제력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아서 더 이상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적 남자는 혼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평온함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당신의 공간을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추격보다 단련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시야를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형제에게 공유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때까지 평온함을 유지하고 집중하며 그리고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부재 속에서 느끼는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을.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는 굳이 옥상에 올라가 그것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절제, 그의 초연함, 그의 일관성이 그를 대신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여자를 쫓지 않고도 그녀에게 영향력을 얻는 방법을 묻는다면 그 대답은 더 큰 목소리나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당신의 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 차분함 속에서 당신은 그녀에게 진짜 남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존재감은 그 어떤 요란한 추격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녀의 곁에 머물 겁니다. 10번째 원칙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평온함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답을 찾아 헤맬 때 당신은 침묵을 지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변할 때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그 차분한 존재감, 그것이 상황을 뒤흔듭니다.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기존 생각들의 의문을 품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스토아적 정신의 힘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질 때 그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영향력을 얻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차가운 카톡이나 허리두기, 갑작스러운 감정적인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아주 보기 드문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확인이 필요 없는 남자죠. 그녀는 당신이 움찔하거나 더 다가오거나 명확한 설명을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당신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당신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혼돈에 의해 내 자신이 소유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를 통제하려 애쓰다 공황에 빠지지만 스토아적 남자는 자신의 투트를 조절하고 자신의 항로를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싸우지 않아요. 그는 자기 자신을 지휘합니다. 그 에너지는 감정적인 힘을 쥐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마음을 동요시키는 경험입니다. 그녀가 멀어졌는데 당신이 쫓아가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침묵을 선사합니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 나는 선택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고요함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았고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다 자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함이 대신 말하게 놔두었고 그것은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쫓지 않을 때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고 뿌리 깊으며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한 여자가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당신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녀는 당신 존재의 중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온몸으로 체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종류의 평온함, 당신이 그녀가 익숙했던 규칙대로 놀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추격이 아닌 존재감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진짜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원칙은 그녀가 당신에게 오게 하라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가장 강한 원천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남자는 가장 목소리가 큰 남자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는 남자입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고 선택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겁니다.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힘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을 필요로 하는 남자와 확신을 발산하는 남자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관심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충만한 삶을 구축했을 때 사랑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죠. 한 여자가 당신이 그녀의 존재에 필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왜냐하면 당신은 그녀 없이도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갖게 되고 당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저 사람은 뭘 가졌길래 내가 없어도 저렇게 평온하고 침착할 수 있는 걸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들어섭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사람은 모든 감정의 변화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는 도망가는 것을 쫓거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것,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에 집중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단련, 그 감정적 주권이 바로 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 없이도 존재감을 부여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온전히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한 것, 즉 당신의 품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그 공간 안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했던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강인함이 주는 명확함과 짝을 이룬 당신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 바로 그때 그녀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애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녀가 당신에게 오게 하세요. 당신의 초점은 당신 자신을 만들고 성장하고 이끄는 데 두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충분함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들이 여자를 쫓지 않고도 영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남자야말로 그녀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남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형제들이여,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자에 대한 영향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녀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통제력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너무나도 명확히 알아서 더 이상 그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적 남자는 혼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평온함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은 당신의 공간을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추격보다 단련을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시야를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형제에게 공유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때까지 평온함을 유지하고 집중하며 그리고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부재 속에서도 느끼는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을.